우선은 저번에 풀어봤던 거 마저 풀어봅시다.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조인 다 해놨어요. 3개. 이 3개 조인 다 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3개를 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들을 걸어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 할 때 손흥민에 대한 그 행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주문 개수니까 그거는 이제 카운트를 하면 되죠. 걔는 이제 셀렉트 절 쪽에 가가지고 이런 식의 카운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었고, 이 그 3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조인문은 다 적어 놓고 시작을 해도 편하죠. 상품까지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손흥민을 찾을 수 있죠. 똑같네요. 유저네임 해가지고 손흥민 찾고, 그 중에서 상품을 찾으면 되니까 가지고 올 컬럼 조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을 이제 뺄 때 2가지였었죠? 디스팅트로 나눌 수도 있고 그룹 바이로 할 수도 있었고, 그 2개를 했었네요. 다시 한 번만 더 적어본다면 이 상황에서 디스팅트가 아니고 그룹을 써서 P네임으로 묶어줘야죠. 그러면 이 2개를 그룹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커트 산 사람부터 오늘 진도를 해보죠. 자, 스커트부터 알아야겠네요. 스커트를 알려고 하면 where 써서 뭘 쳐봐야 되죠? 뭘 쳐봐야 되는지 항상 봐야 돼요. P네임이 이제 스커트인 걸 이렇게 찾아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찾았을 때 사람만 구하면 되니까 저는 아마 이거는 그룹 바이 그 유저네임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 묶으면 되죠. 그러면 새로 다른 사람이 샀더라도 그 사람이 중복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만 나오죠. 스커트는 중복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아이디도 가장 많이 주문한 개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람으로 먼저 그룹핑이 돼야겠네요. 라고 하는 거 착안해 주시면은 겹친 행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거기서 카운트를 해서 행별로 얘를 세주면 이게 주문 개수가 되고, 주문 개수에서 저번에 맥스를 쓰려고 했을 때 되게 복잡해졌기 때문에 오더바이로 처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오더바이 주문 개수 내림차순으로 하면 내려가고, 거기서 가장 많이 주문한 거 사람과 아이디와 이름은 이제 열에서 바꿔주면 되죠. 열에서 뭐 유저네임 그리고 유저 아이디와 이름이군요. 아이디와 이름, 아이디하고 이름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좀 순서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쿼리 작성하는 거예요. 쿼리도 진짜 셀렉트부터 차례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테이블들 정리하고 조건들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셀렉트를 정리를 해주는데, 우리 실행 순서가 셀렉트가 나중이었는데 그와 비슷하네요. 작성하는 순서도. 소지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만 추려내면은 그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니까, 조인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총 금액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연산을 좀 해야 되죠. 그 연산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소지섭으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냥 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프라이스에 대한 열에 썸만 해줘도 나올 거예요. 그룹 바이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또 사람별로 소지섭이 아니었고 그죠? 사람별 사용한 총 금액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그룹 바이를 적절히 또 써야겠죠. 네. 그룹 바이를 써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게 지금 그룹 바이 안 써준 상태에서 썸을 구했더니 전체를 구했잖아요. 집계함수는 하나의 결과만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써주게 되면은 뭐를 묶어야 돼요? 디저네임을 묶었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그룹별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행별로, 행 단위로 겹친 거를 다 더해줍니다. 이게 주인이었어요. 주인 좀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수업 페이지에 새로운 문제 드렸고요. 집계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써봅시다. 가장 고액 연봉, 가장 저액 연봉, 가장 큰 사원 번호 출력 이런 거를 이제 좀 문제로 넣어봤어요. 이제 그 집계함수가 sum, max, min, count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요거 DB 삭제 생성 선택이 세트였죠? drop database if exist 요거였죠? 요거 생각하셔가지고 그 세트부터 쭉 써가지고 진행해 보시죠. 근데 하는데 테이블 생성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칼럼을 어떻게 줄지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이거 세트는 뭐 잘 하실 거예요. 드롭하고 크리에이트하고 그리고 유즈까지 써주면 이게 세트죠. 그래서 한번 딱 해주면 되고 석세스 잘 나왔어요. 네. 자, 이제 문제 시나리오상 여러분들이 지금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부서랑 사원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서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 거고 사원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이 어떤 칼럼들을 가져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부서에는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두 개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있고 그
그 사원은 3명인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은 홍보에 뭐 5천만 원 임금이래요. 임금이고 두 번째는 홍보고 임꺽정 세 번째인 사람은 기획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진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도 같은 거, 네, 조직도 같은 거가 그렇게 어렵게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홍보 쪽에 2명 이렇게 있는 거고, 네, 기획에 1명. 뭐 조직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홍보부서이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여기가 홍길동 1번, 2번 사람, 이게 기획부서에 대한 거고, 그렇게. 이런 이제 조직도가 되겠죠? 이 조직도를 데이터베이스로 테이블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만들면 될지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부서별로 이제 부서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좋겠고 사원에 대한 데이터로 만드는 게 그 나누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건데 이 설계 과정이 그렇게 잘 따라가기보다는 완성된 걸 좀 따라가 보죠. 이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그 부서를 딱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사원에 가서도 그 각각의 사원별 데이터를 관리할 아이디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디에 대한 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테이블을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디 부서에서의 아이디 1번은 홍보 되는 거고 부서에서 아이디 2번은 기획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디 3번은 뭐 다른 게 들어가면은 뭐 마케팅 들어갈 수 있겠죠. 인사. 아이디로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고 그럼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행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칼럼이 이 부서의 이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칼럼을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칼럼이 생겨난 다음에 행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그거를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 아이디와 더불어서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라고 하는 이 칼럼이 아니고 이 행이 언제 생성했느냐, 추가했는가, 언제 추가했는가, 데이터를 언제 추가했는지에 대한 이 정보도 아이디처럼 거의 픽스예요. 세팅돼야 돼요. 처음부터. 테이블 그리고 생성 및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아이디와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의 줄임말이에요. 레그 데이트가. 이게 등록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추가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좀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러면은 사원도 마찬가지로 레그 데이트를 줄 건데 사원의 레그 데이트의 역할은 이 사원이 회사에 입사한 날 이런 식이 되겠죠. 아이디는 그 사람의 식별번호가 되겠고 이제 홍보 기획은 요 정도 칼럼이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사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시들을 좀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 임금 정도가 있겠네. 그래서 이름이랑 사원이니까 employee가 되겠네. employee의 name과 그리고 이 employee들의 임금을 샐러리의 줄임말로 셀로 합시다. 샐러리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줄여가지고 셀 정도로 하면은 그 얘네가 칼럼이 될 거고 이 칼럼들을 토대로 이름과 샐러리 토대로 이제 데이터가 쌓일 때 어떻게 쌓일지 이제 좀 보이시면은 좋겠어요. 이런 식의 데이터가 쌓이고 이름은 뭐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샐러리가 뭐 5,000, 500이 500이면 5,000, 3,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쌓일 거를 이렇게 예상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테이블 설계할 때는 이 칼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정도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게 데이터 타입이네요. 각각의 칼럼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야 될까요? 요거 데이터 타입은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저희들의 그 칼럼 이름들은 이렇게 합시다. 네, 같이 한번 테이블 생성만 해봅시다. 지금 잘 하셨어요, 보니까. 자, 테이블의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 소문자, 대문자 있죠? 이거 사실은 이렇게 대문자로 DEPT 이게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만들면 나중에 셀렉트 할 때 여기서 꼭 대문자를 써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도 얘가 알아서 먹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하시고 셀렉트 할 때 알아듣기는 하는데 거의 맞춰주는 게 그래도 안전해요. 안 되진 않습니다. 가능은 한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 괄호 두 번 괄호 이렇게 열고 닫고 해서 그 안에다가 id를 넣고 레그데이트 들어가고 dpt name 해가지고 넣었는데 처음에 크리에이트 할 때 하나의 칼럼은 무조건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 되는데 id는 그냥 고유 번호라 int 할 거고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 다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데이트 타임이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뭐 사람 이름이 얼마나 길까 10글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쉼표 이런 거 쉼표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쉼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구분이 잘 되거든요. 쉼표 앞에다 쓰시는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프라이머리 키만 잡아놓으면 인트를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토 인크리먼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까지 주면은 좀 이상적이다 정도? 네. 이 정도 해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select all from 그래서 dpt 했을 때 칼럼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거 잘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서에 대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럼 부서에 그게 필요하죠. 저기 뭐냐. 홍보랑 기획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인서트로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서트를 한번 줘보세요. 저랑은 지금 크리에이트 그 테이블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사원까지. 사원이면은 엠플로이예요. 그래서 엠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사원에도 아이디가 필요하고 레그데이트 필요합니다. 그리고 엠플로이의 이름 그냥 이름이라고 하셔도 돼요. 엠플로이의 샐러리. 칼럼에 사실은 테이블이 다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 얘도 뭐 앞에 이런 거 안 붙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칼럼을 구성을 하셨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임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임이라고 해야겠다. 나중에 조인할 때 일부러 겹치게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디에다가 마찬가지로 int에 프라이머리 키 주시고 어토 인크리먼트까지 이렇게 레그데이트는 데이트 타임 네임은 뭐 가차 아까 10 정도 샐러리가 액수만 들어가면 되죠? 인트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에러가 뜨네? 어디서 에러가 뜰까요? 레그데이트 쪽에서 음? 뭔가 잘못 저기 들어갔었나봐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사원도 인서트 하셔야 되겠죠? 인서트도 한번 해보세요. 빠진 게 있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홍보 이런 거 빠졌잖아요. 이 정보 어떻게 낼 거예요, 이거? 이 정보를 늘 칼럼을 지금 제가 안 만들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네, 이거 어디다 낼 거예요, 홍보? 낼 데가 없어요. 홍보를 이름 넣고 홍보 넣고 여기다 많이 넣는다. 여기서 이 사원들의 디파트먼트 이 정도 넣어주면은 홍보를 넣어야죠. 홍보인지 기획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참조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가 그 엠플로이의 저기 디파트먼트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정보는 여기 있는 거죠. 아이디가 식별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조인키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조인키. 참조키, 조인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디파트먼트에 해당하는 칼럼에 줄 데이터 타입은 int로 줄 거예요. int. 왜냐면 id가 int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int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조인을 해가지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int를 주시는 거고 이거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진 걸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수정하는 걸로 한번. 수정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요 위에다가 한번 드롭 테이블 해서 엠플로이 뭐 쓴 게 없으니까 이걸 한번 날리시고, 에러가 뜨네. 석세스. 요거 한번 날리고 다시 크리에이트 문 잘 쓰셔가지고 새로 만드셔도 괜찮겠죠? 알터 쓰셔도 되는데 지금은 뭐 만든 게 없으니까 드롭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감을 잡으셨어요. 이거 DEPT ID 정도 이렇게 좀 또 바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게 이제 넘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DEPT ID 정도로 뭐 해보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인서트를 할 때 인서트 인투 이제 DEPT에서 ID 건들 거 없죠? 레그데이트 줘야죠. 레그데이트를 뭘로 주냐면요. now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리고 name은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게 홍보였죠? 그리고 끝. 이게 하나의 인서트문인 거죠. 이거 한번 인서트 하시면 홍보가 들어갈 거고, 이 인서트문 두 번째 할 때는 기획 이렇게 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홍보 한번 넣고, 기획 넣고, 셀렉트 올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보면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테이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테이블이 이제 부서에 대한 테이블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엠플로이도 주면은 보내드립시다. set id가 어트인크림도 잘 됐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레그데이트에는 나와주시고 이름에다가 첫 번째가 한길동 넣고 DPT ID에서 홍보였어요. 홍보. 그럼 1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샐러리가 5,000. 이와 같은 이제 인서트 문이 3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서 홍길순 걱정 홍보 기획 6,000, 4,000이죠. 그래서 이 홍보 6,000 기획 4,000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홍길동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하나는 안 들어갔죠. 네, 홍길동 넣고 홍길순 넣고 걱정 넣고 해서 뽑아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각각의 이 사원들이 데이터로서 식별도 가능하게 됐고, 얘가 PK, 이거 프라이머리 키, PK가 되고요, 아이디가. 이거는 입사일 정도가 되겠죠. 이름의 부서는 여기 가는 거예요. 샐러리, 뭐, 임금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원수 출력을 쭉 해보는 겁니다. 네. 사원수니까 count all from 사원, employee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볼 수 있겠죠? 이 아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집계함수에 대한 거예요.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다는 거 같이 풀어봅시다. 가장 큰 사원 번호부터 select all from employee 했을 때 여기서 사원 번호가 가장 크다 했으니까 아이디가 커야 됩니다. 아이디 큰 거를 뭐 알려는 방법 오더바이 해가지고 아이디 자체를 디센던스 한 다음에 리미트 1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나오긴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함수 이제 집계함수 max를 쓰면 이거보다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select max id 하게 되면은 사원 번호만 딱 출력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all이 안 나와요. 그냥은 안 나와요. all 하면은 all이 어떻게 나오지? all이 먼저 쓰여야 나오네요. 맥스 아이디를 쓰려고 했을 때 그냥 쓰게 되면은 올 때문에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썼을 때는 3이라고 잘 나와주는데 내가 다른 정보를 필요해가지고 올이랑 맥스 아이디를 구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올 부분 여기까지 부분에서 이제 대표되는 그 행만 나와가지고 1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아이디를 묶어주면은 묶어주면 이것도 좀 다르죠. 이거는 아이디끼리 묶었기 때문에 맥스가 한 행씩 그냥 얘를 제일 큰 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계함수의 특성이죠. 이 집계함수는 하나의 결과값을 내거든요. 집계함수는 하나의 결과값을 내기 때문에 이 올이랑 같이 이렇게 뽑아내라 하는 이런 쿼리가 제대로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맥스. 그래서 맥스 같은 거를 구할 때 저번에도 한 거지만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다른 정보들도 다 갖고 와 라고 하는 건 두 번의 연산이라 이제 서브 쿼리를 써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 번호만 출력하는 정도가 하나의 연산 이 정도만 일단은 가능하다.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장 큰 번호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이 전체 컬럼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기 다르게 구해야 돼요. 여기 이거에서 이제 셀렉터를 또 하는 건데 그 서브 쿼리거든요. 서브 쿼리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보죠. 여기 from 이런 데다가 from에다가 넣는 게 아니지.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where id가 전체 얘기만 하면 되죠. 전체 값. 이 전체 값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값이 나올 거거든요. where에도 들어갈 겁니다. 이게. 나오나? 나오죠.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이제 이게 서브 쿼리인데 서브 쿼리는 또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맥스 해가지고 다른 것도 굳이 좀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연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맥스 해가지고 아이디로서 찾으셨으면 이거 하셨으면 성공이에요. 이거는 그냥 조금 지금은 추가된 내용.
최대값을 웨어로 찾았죠? 이렇게 하는 건데 중첩이 가능하다. 연산에 중첩을 하기 위해서 셀렉트를 2번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고액 연봉. 가장 고액 연봉은 연봉이 엠플로이에 있죠. 그래서 가장 고액이니까 맥스가 되겠고 그 셀러리 셀에 컬럼이 있죠. 네, 6천 넣으면 돼요. 이거 구하는 거였고 가장 저액 연봉은 여기에서 맥스를 민 마이너스는 아니고 미니멈이죠. 미니멈. 네, 미니멈이라고 하는 거 가장 저액을 뽑으면 4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가장 높은지. 전체에서 이걸 뽑고 여기서 이름까지 뽑으면 이거는 홍길동 이것도 홍길동 이거 잘 안 구해져요. 4천이 임꺽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니멈 구했다고 해가지고 이름도 옆에다가 껴야지 라고 하면은 대표 적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대상을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오더바이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물론 오더바이 셀러리를 한 다음에 얘를 거꾸로 가장 위로 어센던스. 근데 이 어센던스는 그 기본값이에요. 지우셔도 돼요. 여기 지우셔도 4천이 가장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 위로 올라온 거에서 뭐 리미트 1 정도 주시고 여기서 네임에 이제 뭐 셀 이 정도로 뽑으면은 이건 이제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미니멈이랑 맥스 함수 쓰실 때 얘가 이제 행에 미치는 영향 출력할 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맥시멈 이런 그 함수는 그룹 바이랑 같이 쓰여요. 웬만해서는. 그냥 쓰면 전체에 하나만 딱 요것만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년 고정 지출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셀러리를 더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냥 썸 해보라는 거였어요. 뭐 1년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1년 그 지출비래요. 지출비가 그 셀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보라는 소리였거든요. 셀러리에 있는 거를 다 더해봐라. 그랬을 때 뭐 이거를 뭐 읽자면은 1억 5천 이렇게 되겠죠. 부서별이면 부서별이면 어떻게 보여요? 부서별.
부서별 한번 해보죠. 부서별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룹별로 부서를 묶어주면 사실 되는 문제예요. EMF 엠플로이에서 데프트 아이디가 있거든요. 제 테이블에서. 그러면 그거를 그룹별로 할 때 dpt 아이디 해가지고 묶어보시면은 이 아이디별로 중첩이 되는 거죠, 현재. 얘가 기준으로 묶이면 그게 부서별인 거죠. 부서별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샐러리를 이렇게 더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요런 쿼리는 이제 중첩된 거를 다 더해줘 버리는 그런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1년 고정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부서별로 했으니까 지금은 썸만 넣어도 되겠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부서별 아이디가 뭔지 모른다, 그죠? 이렇게 넣어줄까요? 네. 1번 부서에는 뭐 1억 1천, 1억 1천이고 2번 부서는 4천. 이제 최고 연봉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만 사실은 그 부서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게 묶이죠. 그런 다음에 최고 연봉이니까 맥스 찍어주면 되겠네요. 맥스 해서 연봉에다가 넣어주면 최고 연봉이고요. 최고 연봉이 6천, 4천이죠. 최저 연봉은 동일한 거에서 5천, 4천으로 바뀌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부서별로 묶는다는 그거를 사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구현을 하라 라고 하면은.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어려운 계산은 다 된 그룹 바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편리한 SQL 하나를 알고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됩니다. 평균 연봉은 에버리지 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근데 또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게 나오긴 하네요. 뎁트 아이디 정도까지 다 넣어줄까요? 이렇게. 네, 이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뎁트 아이디. 1번 부서, 2번 부서. 자, 근데 부서명이 지금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죠? 1번 부서가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2번이 몇 번인지. 나중에 막 10번 부서까지 생기면은 곤란하죠? 그럼 조인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조인하기 전에, 이 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숫자를 이렇게 소수점 4자리 숫자까지 내주고 있어서 너무 많아요. 굳이 4자리까지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걸 좀 써보세요. 트룬케이트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트룬케이트 함수는 소수점을 좀 잘라주는데 여기다가는 대상을 주시면 되고 콤마 하시고 그 소수점 자릿수를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대상은 저는 에버리지 얘가 그대로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수점을 예를 들어서 1의 자리까지 보여줘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나와요. 이거를 0으로 바꾸면 딱 지우죠. 소수점 자릿수, 보여줄 자릿수까지 이제 내주는 거예요. 저는 1 정도까지 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자르는 거예요. 트룬케이트는. 숫자를 잘라요. 그러니까 올림하고 내림하고 버림하고 그런 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자릿수를 자르는 그런 함수예요.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더 명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어떤 SQL 트룬케이트 치면은 버린다고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그 아랫자리로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올림 버림할 때 그게 아니고 그냥 자릿수 아래를 그냥 잘라버린다 이런 버림이에요.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그래서 그 조인 한번 해보죠. 조인을 해야 좀 디파트먼트가 뭔지 아니까 조인 해가지고 한번 DPT를 넣어봅시다. 이때 on 해가지고 조인을 하려고 보니까 그새 또 귀찮아져요. 그래서 얘는 E고 얘는 D예요. 그러면 E에 어디가 저기였죠? 여기에 ID가 있었고 디파트먼트는 그냥 ID였죠. 이렇게 합쳐지죠. 이거 합쳐가지고 한번 어, 음, all 한번 빼봅시다. 그룹 바이 하지 말고 그룹 바이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아, 잘 됐죠? 그러니까 저기 뭐죠? 조인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 이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 홍보가 네임인데 네임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임 써보자고 네임. 디파트먼트 그룹은 잘 됐을 거고. 그럼 에러가 나죠. 요거 에러 앰비규어스 에러예요. 앰비규어스 지정 안 해서 그렇죠. 예, 여기도 네임 있고 여기도 네임 있어서 그래요. 아까 유도했던 그 오류죠. 여 네임에다가 모호하다니까 정확하게 디파트먼트에 네임이다라고 이렇게 d.name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홍보랑 기획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만 쭉 빼주면 이제 부서별 아이디가 좀 깔끔하게 나오고 트룬케이트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칼럼명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이것도 좀 보기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트룬케이트 자체를 또 에지 해가지고 뭐 평균 연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도 참 깔끔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얼라이어스도 많이 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코드를 읽을 때 그 as가 거의 필수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냥 빼지는 않더라고요. 그 칼럼명 자체는 개발자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출력이 돼서 사용자가 볼 때, 혹은 이제 그 코드를 읽을 때 볼 때는 as를 꼭 써가지고 내가 뭘 뽑았는지 알려주는 경향이 큽니다. 진짜 트렁케이트 이래버리면 얘가 뭘 뽑았는지 잘 안 보이는데 평균 연봉 그러면 딱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조인을 안 한 버전, 한 버전, 그리고 조인을 해서 부서에 대한 걸 다 찍은 다음에 또 한 번 조건을 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쿼리에서 이게 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조인을 안 한 버전부터 해보죠. 안 한 버전으로 한다는 거는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해보면은 되는데, 엠플로이 테이블이죠? 엠플로이 테이블 여기서 빼면 돼요. 전체에 보시면 연봉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고, 사원 수도 뭐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고, 리스트? 사원 리스트 쭉 빼면 되겠고, 부서명, 부서별. 부서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아이디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조인을 안 하면은 아이디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 2에서 사실은 부서명까지 나오는 버전에서 이거에 추가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여기서 한번 구해보죠. 부서별이니까 부서별 그룹 바이로 하라는 건데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부서명, 그러니까 부서별이라고 하는 게 그룹을 지으라는 소리였고, 여기서 이제 써줘야 되는 건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러니까 부서명 대신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써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름, 그리고 평균 연봉은 에버리지의 셀, 최고 연봉은 렉스의 셀, 최소는 미네스. 사원 수는 카운트에서 부서별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되죠. 어디서 저희가 났지? 네, 에버리지랑 이런 걸 다 얼라이언스 좀 줘야 되죠? 에버리지는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이런 거 좀 줍시다. 연세, 최저 연봉, 뭐지? 사원수 뽑으면 되는데, 지금 어디서 제가 좀 봅시다. 찾으셨어요? 잘 안 들려. 알려주세요. 어딘가 오타든지 뭐 있을 겁니다. 어디 있지? 주변에 찾으신 거 없나? 없네. 원래? 오타? 오타는 지금 네임도 잘 됐고요. 에버리지 셀을 안 썼나요?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룹 바이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갔나 보군요. 바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알려주시지. 네, 그룹 바이를 안 쓰네, 바이. 네,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사원 리스트 쪽이 좀 부족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그룹 바이가 잘 돼서, 어쨌든 행들이 겹쳐졌고, 사원 수는 이게 맞아요. 잘 구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뽑을 때, 어, 리스트가 사실은 이렇게 겹쳐지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걸로 풀어서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그룹 콘캣인가? 네, 콘캣이 합치다거든요. 그래서 그룹 콘캣 함수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칼럼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이 네임을 그룹 콘캣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게 돼요. 이게 너무 많지 않을 때 좀 써볼 수 있는 함수예요. 겹친 리스트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나열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로. 그룹 콘캣
그리고 그 네모 칸을 한번 쳐볼까요? 파란색으로 쳐야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나열해 주는 거예요. 한 필드에다가 나열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별로 안 좋은 함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아서 이런 함수도 있다 또 소개도 드릴게요. 이 콘캣이라고 하는 용어가 합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부서명까지 나오는 버전 하면은 조인을 좀 해야 되죠. 부서명은 저기에 있어요. 그 디파트먼트에 있단 말이죠. 그 조인을 할 때 얼라이스를 한 번 더 붙입시다. 그러면 인플로이먼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랑 맞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그 디파트먼트 네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네임 때문에 그거 나올 거예요. 앰비규어스 나와요. 그래서 이거 네임은 그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엠플로이 리스트고요. 그리고 이 부서명 아이디가 이제 바뀌면 돼요. 얘가 네임인데 얘는 부서의 네임. 이건 D의 네임, 뒤에 건 E의 네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같은 칼럼을 썼지만 테이블만 또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서 부서를 또 추린대요. 좀 더 부서가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연봉이 근데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힌트가 사실은 평균 연봉인 건데 그룹 바이가 이미 됐기 때문에 웨어는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별로 평균 연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우선시 돼야 돼요. 헤빙을 써야 돼, 헤빙. 그래서 웨어는 못 쓰는 거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인 걸로 딱 추리게 되는 거면 이렇게 쿼리를 쓰시면 평균 연봉이 5,500인 것만 나오게 되는 홍보 부서만 추출한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균 연봉 이래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칼럼을 그대로 썼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평균 연봉을 여기서 또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그룹 바이가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룹 바이 통해서 에버리지를 썼을 때 그냥 알아서 그룹별로 에버리지 구하고 그 열에 5천 이상인 것만 딱 잘라주거든요.